빌리언스 상승의 끼가 아주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종목이죠. 급등했다가 급하게 눌렀죠. 급눌 패턴. 앞에서는 61선 지지, 그 다음은 121선 지지. 이게 보여야 되죠. 주식을 갖고 노는 흔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초가에 매수하겠습니다. 438원에서 스타트했습니다. 빌리언스 슈팅 나옵니다. 자, 슈팅 나왔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매수하였습니다.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8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고용 쇼크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 결과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해석을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죠. 어떨 때는 고용이 안 좋게 나올 때 금리 인하가 명확해졌다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고용 지표가 부진할 때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 그러면서 증시가 하락하기도 한단 말이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기술적 위치를 보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값에 따라서 증시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고용 지표의 부진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긴 한데 금리 인하에 대한 해석도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해석의 차이인데요. 미국 증시의 모습은 다우지수나 S&P 500, 나스닥 다 좋은 상승을 보이다가 하락으로 바뀐 건데요. 다우지수는 0.48% 하락, S&P 500은 0.3%, 나스닥은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0.79% 오르다가 이제 하락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버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죠. 주봉을 보면 9개월 고점 추세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추세선 부딪힐 수 있는 상황에 거의 근접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상승을 하더라도 이 추세선에 갇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일봉이면은 돌파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의 추세선이어서 상승으로 전개되더라도 이 저항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이번 주 내내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 속에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증시에도 그렇게 썩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주요 종목을 보게 되면 어느 한 섹터가 상승으로 주도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후죽순한 상승이고 개별 종목의 속성에 의해서 오르는 종목이 있고 어떤 섹터에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브로드컴이라든지 테슬라가 올랐는데 이거는 개별 기업의 속성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브로드컴이 9%나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3.6% 상승을 했는데요. 각 개별적인 기업의 호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새로운 칩 개발 때문에 그 반도체 칩이죠. 전기차에 적용되는 칩, 그 칩을 개발하는 부분이 상승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상승을 주던 섹터는 없었고 증시에서는 개별 종목의 속성으로 오른 것들이 있었다라고 봤을 때 우리 증시에서도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시간의 등락률 상위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LNK바이오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일 9.5% 상승하고 시간에서도 5%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패턴이면 신고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 주봉의 클라우드인데, 그럼 주봉의 클라우드를 갔다 온 적이 있느냐 이거죠. 지난 7월 중순쯤에 클라우드를 터치했네요. 클라우드가 왜 이렇게 강한 저항인지 아시겠죠? 클라우드를 터치하면서 밀리고 클라우드 하단까지 확인했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돌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돌파입니다. 돌파. 이제는 LNK바이오가 상승으로 전개될 때 돌파로 봐야 됩니다. 클라우드를 돌파한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평평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 외에 5% 상승이 나타나면서 갭상승하고 2차 저항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NK바이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모베이스 거래대금 1억 바닥에서 움직였는데요. 저평가 종목이죠. 모베이스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으니까요. 근데 모베이스는 저평가입니다. 시총이 700억인데 매출액 1조 원대, 영업이익 500억 나오니까 저평가 기업입니다. 다만 주말에 자동차 쪽에 악재가 터진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지금 미국에 진출한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대우를 감안했을 때 자동차 쪽에 조정도 염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중장기는 패스고요. 이제 정리 매매 중이니까. 에코 심심찮게 상승의 흐름으로 전개되는 그런 종목인데 키보드 단청 분양 캐대형 관련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주봉에서는 클라우드 상단에 부딪히고 왔기 때문에 크게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봉에서 보이지 않는 저항이 주봉에서 보이더라. 1200원대 저항이 부딪히고 크게 밀렸는데 여기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박스권 내에서 상승을 염두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에코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캐리언 열풍 속에서 키보드 판매가 많이 되겠지만 그게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캐리언에 등장하는 단청 문양, 그 단청 문양이 키보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그 키보드가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지속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속성 부분에서는 캐스처 마크이기 때문에 에코가 여기서 전고점을 뚫고 날아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주봉에 클라우드에 부딪혔어요. 주봉 클라우드. 이제 보이시죠? 이 주봉 클라우드가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했더라. 그래서 에코는 박스권으로 보고 대응하자. 우리는 이런 큰 저항을 보면서 대응 방침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모코엠시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코엠시는 시가총액 400억대 회사인데요. 영업이익 꾸준히 나고 있고 이 모코엠시스가 현금을 200억 정도 들고 있다고 합니다. 200억 정도 무차 비경을 하고 있고요. 시간에서도 좋은 움직임 보였고요. 그리고 왜 클라우드를 돌파했느냐. 여기 클라우드 갔다 왔잖아요. 갔다가 크게 밀렸잖아요. 다음은 클라우드 돌파 관점이죠. 매물대 돌파하고 이제 일봉에서는 이렇다 할 저항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봉을 보면 주봉도 이 저항을 가볍게 하고 있죠. 240주선 그리고 클라우드 저항 그 다음에 240주선 또 도달했는데 이제는 돌파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코엠시스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전에 갔던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모코엠시스다. 이지트로닉스까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지트로닉스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 지난 금요일에 급등했다가 급하게 눌렀죠. 목요일은 상한가, 금요일은 급하게 눌렀다. 이거는 급눌 패턴이죠. 급눌 패턴의 핵심은 재료와 지지 라인을 체크한다라는 거였는데 재료가 인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재료가 나왔죠. 인도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재료가 나왔고 지지라인을 보니까 241선 매물대 위 이게 핵심이죠. 그럼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 재료가 살아있구나. 재료가 살아있고 그리고 지지라인에서의 종가 그러니까 거기가 매수 지점이었죠. 오늘 갭상승 할 가능성이 높고요. 주봉을 볼 때 저항 라인이 왔느냐? 저항 라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봉을 바라볼 때 목표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기 아닙니까? 클라우드까지 바라보는 이지트로닉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갭상승이 나오더라도 따라 붙어도 괜찮을 종목이고 다만 갭상승이 10% 이상 나와버리게 되면 좀 조심스럽긴 하겠죠. 시간에서는 3% 올랐는데 갭상승 10% 이상 나오면 조심스럽고 시간에처럼만 나온다면은 따라 붙어도 되죠. 이제 시가가 너무 강하게 출발하려고 하니까요. 이지트로닉스는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데 약하게 나오면 따라 붙어도 괜찮을 종목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 중에서 참고할 만한 종목들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이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이네요. 동신건설은 이재명 관련 종목이었죠.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줄기차게 하락을 했고요. 재료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NXT 시장에서 급등을 하네요. 그러나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이 급등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중장기 이평선입니다. 61선 가까이 오죠. 갭상승 하더라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종목을 분석할 때 들이댈 종목과 PR 종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저항 라인을 체크하고요. 중장기 이평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피보나치, 자릿수, 매물대, 쌍봉, 삼봉 7가지 저항을 보면서 대응한다 그랬죠. 이 저항 라인까지 공간이 있으면 들어간다. 누자답법. 그러나 그 공간이 너무 적거나 또는 그 부근에서 저항 라인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들이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10% 이상 급등하면서 NXT 시장에서는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정규 시장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보합권에서 출발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참고하시고요. 바이넥스 지금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바이넥스 오늘 NXT에서 8% 올랐는데 중요한 건 저항대 위에서 출발해서 저항대 위에 있죠. 지금 241선 위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바라볼 저항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일봉에서 3봉까지 나아가는 종목이죠. 바이넥스는 괜찮습니다. 3봉 저항까지 열려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이고 올해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가 보이잖아요. 주봉 클라우드까지 도전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넥스는 들어가도 괜찮다. 물려도 괜찮다. 왜? 클라우드 상단이 보이잖아요.
클라우드까지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다. 들이댈 종목은 또 바이넥스다. 바이넥스는 메모로 하십시오. 바이넥스는 들이대도 괜찮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TXR 로보틱스 종목이 좋죠. 노란복투법 때문에 상승하는 로봇 관련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 오래되지 않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TXR 로보틱스, 이전에 안내드렸던 나우 로보틱스 흐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우 로보틱스, TXR 로보틱스.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봇 종목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 로보티즈, 로보로보,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보다 신규 상장 종목, 따끈따끈한 종목들, 나우 로보틱스, TXR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지온까지 보겠습니다. 메지온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고, 일봉에서 60도 각도로 올랐는데 주봉, 월봉에서 의미가 있겠네요. 어떤 의미냐? 여기 클라우드 갔다 왔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돌파인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저항인데 왜 돌파하나요? 이전에 저항을 갔다 왔다. 그러면 저항벽이 얇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돌파하는 거예요. 이 점을 참고하십시오. 그럼 다음 저항은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1차적으로 여기 클라우드 부딪혔죠. 위쪽 클라우드는 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위쪽 클라우드까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1차 저항 라인이고 2차 저항 라인은 삼봉 저항으로 이렇게 월봉에서 그 저항이 만나죠. 여기는 강한 저항대가 되겠죠. 지금 표시한 자리가 강한 저항대고 상승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들이대도 괜찮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에 들어갈까요? 지난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미래 성장성에 기대되는 종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리언스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빌리언스 상승의 끼가 아주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종목이죠. 급등했다가 급하게 눌렀죠. 급물 패턴, 또 급등했다가 급물 패턴, 급하게 눌렀죠. 그런데 앞에서는 61선 지지, 그 다음은 121선 지지, 이게 보여야 되죠. 주식을 갖고 노는 흔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61선 지지, 그 다음에 121선 지지. 자, 여기서 이제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또다시 조정을 보일까요? 여기서 이제 치고 나는 것밖에는 이제 없죠.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빌리언스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고요. 메타버스, NFT 관련 종목입니다. 라텍스로 시작을 해서 마스크도 제조했던 회사인데요. 73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73년도에 화학으로 출발했던 회사예요. 고무 제품을 만들면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회사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또 NFT 이런 쪽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빌리언스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초가에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샀던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원적 원료 종목 시초 시장가에 샀고 4,000원 오게 되면 2차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기술 흐름도 같이 보도록 하죠. 금요일에 4,000원, 4,020원까지 와서 2차 매수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4,000원 오면은 2차 매수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기술을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위에 있죠. 클라우드 위에 있고 여기서 클라우드 위에서 움직이는 한은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우리기술입니다. 원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때에 기대감이 있었으나 원전에 대한 협력 얘기가 안 나왔어요. 지금 시점에서 솔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협력 원전 기대감이 있습니다. SMR 수출 기대감, 수주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원전 종목들,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보성파워텍, 오르비텍 이런 종목들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전기술, 한전산업도 마찬가지, 한전 KPS. 우리기술은 이 클라우드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중에 우리기술 변화를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리언스를 시초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9월 8일 시초가 매매하는 종목은 바로 빌리언스입니다. 시장가로 들어가고요. 2차 매수는 장의 흐름을 보면서 안내를 드리겠고, 예를 들면서 메타버스 플러스 NFT, NFT 신사업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우리 기술은 장중에 안내를 더 드릴게요. 자, 빌리언스 시초가에 들어갑니다. 시초가에 들어갑니다. 약간 갭상승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네요. 자, 빌리언스 시초가에 들어갑니다. 금요일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아주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죠. 거래량 폭증하면서 5분봉에서 급하게 내려왔던 흔적, 장 막판에 3시부터 인위적으로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끌어내렸고 클라우드 하단에 도달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시초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언스 시초에 매수하겠습니다. 자, 5분봉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예상체결 등락률 상위 전일 대비 올랐던 종목들의 흐름과 비슷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스튜디오 3익 시초가에 강하게 움직이려 하네요. 최근에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고 상한가에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는 시작 전까지 계속 눌러봐야 됩니다. 동일 스텔럭스, 동신건설,
동신건설은 시초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61선 저항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K바이오는 괜찮다. 흐름이 괜찮다. 그리고 바이넥스는 삼봉 저항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봉 저항까지. 자, 우리는 시초가에 빌리언스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언스 시초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자, 매수하십시오. 시초가에 매수합니다. 빌리언스. 꼭 매수하세요. 오늘 수익 나거나 하루 이틀 내로 수익 납니다.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빌리언스 시초가에 매수합니다. 시초가에 매수하겠습니다. 438원에서 스타트했습니다. 자, 빌리언스 438원에서 스타트. 자, 슈팅 나옵니다, 여러분. 슈팅. 빌리언스 슈팅 나옵니다. 시초가 438원에 매수. 슈팅 나옵니다. 458원까지 여러분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슈팅 나왔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더 높은 가격 원하신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57% 바로 치고 나갔습니다. 4.57%. 1분도 안 되어서 우리는 수익 냈습니다. 자, 시장가에 매수한 빌리언스 바로 수익 냈습니다. 장을 6시간 반 동안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시초가 매매가 재밌습니다. 시장가에 매수해서 슈팅 나올 때 바로 매도. 이 개꿀 아닙니까? 자, 4.5% 수익 냈는데 더 오를 겁니다. 너무 빨리 움직여서 매도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매도 타점이 있습니다. 단타로는 4.5% 좋은 수익을 냈지만 추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추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초가에 매수한 빌리언스, 자, 4.5%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빌리언스 안내드린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당자에게 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담당자를 통해서 매도 시그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매도 타점 정확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하죠. 4.5% 수익이 났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438원에서 시작한 빌리언스 4.5% 수익을 냈는데요. 그러나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칩니다. 다시금 위로 치죠. 다시금 위로 칩니다. 시초가 438원에 시작했고 4.5% 좋은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는데 분봉에서는 이렇게 위아래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얼마든지 위로 치고 갈 수가 있죠. 거래 흐름도 괜찮습니다. 거래량도 괜찮고 금요일에 거래량이 무려 4,900만 주 나왔죠. 그리고 현재도 전일 대비 2%의 거래량이 나오니까 거래량도 상당히 괜찮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빌리언스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빌리언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시초가 매매에서 4.5% 수익을 냈지만 매도 못하신 분들은 또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9월 8일 우리가 빌리언스를 통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초가 438원에서 458원 4.57% 수익을 낸 종목이 바로 빌리언스입니다. 조금 더 봅니다. 혹시 매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강보합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의 흐름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빌리언스는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 증시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방향성인데요. 코스피 경우는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선에 갇혀 있습니다. 61선에서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서의 방향성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주봉에서를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계속 상승하다가 위에서부터 이제 횡보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츄레이션인데요. 고점을 돌파 못하면서 서츄레이션에 결린 상황입니다. 상승의 돌파. 여기서 상승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상승해서 동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의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커플링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것은 관세 부분에서 조정이 좀 나와야겠죠. 일본처럼 트럼프와의 협상을 더 잘해야 된다. 지금 관세를 확정할 것이 아니라 관세를 좀 더 유리하게 가져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인데 지금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관세 때문에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환경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가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다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다 상승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만 또 상승으로 뻗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세 협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 다 마무리된 건 아니니까요. 그런 동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미리 파악이 될 겁니다. 외국인이 특히 선물 시장에서 하루에 8천억, 1조 이렇게 사들이는 것이 3일 연속 지속이 되게 되면 그 수급이 우리 증시에
방향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잘 보시기 바라겠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 8천억에서 1조 이상 사는 것이 3일 연속 나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9월 11일에 어떤 싸움이 벌어지며 결과적으로 어떤 변동성을 가져올지 9월 11일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하방을 염두하고 있다면 그날 하방의 변동성이 나오겠죠. 증시 방향성을 예의주시하는데 9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날 상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전고점을 넘어서려고 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고점 827까지 현재 814니까 코스피보다는 흐름은 괜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코스닥은 하나씩 고점을 높여야겠죠. 여기 고점 820 그리고 827 하나씩 넘어가면 새로운 고점을 만들게 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코스닥 상승의 여지가 있고 어디까지 보입니까? 이 클라우드 평평한 자리까지 보인다. 그 자리가 240주선과 함께 있으니까 840포인트까지는 코스닥 열려 있습니다. 840포인트 부분까지는 열려 있다. 포인트로 따진다면 845포인트까지는 코스닥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845포인트는 강한 저항이다. 845포인트를 꼭 기억하십시오. 코스닥에서. 여기까지 코스닥은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클라우드 그리고 240주 라인까지 코스닥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목요일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박스권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대형주 종목보다는 중소형주 종목 중에서 개별 종목의 속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증시 흐름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리언스 4.5% 수익을 냈는데요. 밀렸습니다. 425원까지 밀렸는데 지금 자리는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아까 4.5% 챙기지 못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삼봉의 저항, 이 저추세선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 안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위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 방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추세선까지의 상승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4.5% 상승했지만 여전히 상승 공간이 남아있죠. 조금 더 많은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저 추세선 상단에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까 4.5% 수익대 매도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담당자를 통해서 매도 타점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는 매도 타점을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빌리언스 매수하고 아직 매도를 못했다, 수익을 못 챙겼다, 못 챙겼다 하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꼭 매도 타점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커비드앤들 패턴, 메이저 수급주, 시초가 매매, VI 관련주 이렇게 검색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검색기 선물로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방 신청하셔서 검색기 설정 방법 그리고 검색기를 선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빌리언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을 제가 그려드렸으니까 거기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